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객실 승무원 채용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치 않다 보니까 공항 지상 직원, 즉 공항 서비스 직무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몇몇 기업들에서 채용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요. 이 영상 하나로 공항 지상 직원에 대한 모든 것들,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감없이 팍팍 알려드리고자 초대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박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쌤과 현재 6개월 넘게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 전직 지상 직원입니다. 총 그러면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는 2년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약 3년이니까 그러면 볼 꼴, 못 볼 꼴, 그리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모든 거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지상직에는 뭐 조업사와 자회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간략하게 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자회사들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JAS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외항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지상 조업회사, 대표적으로 스위스포트 코리아 그리고 샤프 에비에이션 K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가 있는데 사실 아웃소싱 업체 땡파워 뭐 이런 곳에서도 채용을 하던데 어떤 일이에요, 솔직히? 네, 그런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상 업무라기보다는 정말 일부분의 업무만을 하고 있고 딱히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월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지원할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꿀팁일 것 같고요. 자, 일단 지상 직원들이 하는 일 제가 또 대충 알기로는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여객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카운터에서는 뭐 티켓 관련된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카운터 업무, 그리고 게이트 업무, 수화물 업무가 있는데 네. 보통 카운터에서는 이제 수속을 위한 부분을 하는데 일단 해당 승객이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무사히 입국이 가능한지,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수화물을 체크인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게이트에서는 또 보딩 업무라고 하죠. 탑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고객 응대도 중요하지만 상황 대처 그리고 꼼꼼함, 섬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런 것들도 좀 잘해야 되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굉장히 타자를 빨리 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손가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업무 중요도도 다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업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지상 직원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비스는 일단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한 거. 무엇보다도 지상 직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 시간에 항공기를 띄우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특히 또 승객분들이 또 직원들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 고객, 네, 뭐 이런 뭐 범죄자 네. 너무 많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여러 제약이 많아서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 또 여러 역할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가 정시성이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자질과 능력 관련된 직무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지상직 승무원이 아니죠. 지상 직원이죠. 네, 정확한 명칭은 지상 직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지상 직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어떤 요건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상직은 일단 오퍼레이팅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이런 팀워크십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꼼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비행 편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 승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소한 부분 하나가 운항을 할 수 있게 하냐 불가능하게 하냐 이런 부분들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업무들 있죠.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레귤러 상황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 그런 역할을 해봤다면 가장 가깝게 예를 든다면 열차 승무원, 항공 승무원 일의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직무 경험은 분명히 해당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학력이나 외국어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학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졸부터 4년제 그리고 해외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하고요. 그렇죠. 우선 학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공이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뭐 예체능 출신도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공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제약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도 이제 채용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상 직원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 전공도 다양하고 학점 그리고 외국어 성적 다 다양합니다. 무조건 외국어가 있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그리고 서류 합격했다면 그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점수가 아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면접을 정말 잘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외항사들을 주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저희가 컨택해야 되는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충분히 돼야 되고 실제 영어 인터뷰도 채용 과정 중에선 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외항사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계의 지상조업사 또는 지상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은 좀 도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러면 합격했을 당시에 본인의 영어 성적 어느 정도 됐었어요? 네, 저는 토익 890점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미 해외 영업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도 있었습니다. 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업무 강도는 어때요? 이게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선 일단 스케줄 근무에서 오는 그런 피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우선 현장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본적으로 15,000보는 걷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일의 상황들이 많죠. 딜레이라든지 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업무의 강도는 배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회사마다의 차이도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좀 작은 회사 내 지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좀 부족하고 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게 좀 떠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고객 불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곳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퇴사하고 열차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 있다. 그러면 업무하면서 가장 힘든 업무가 한 개 꼽자면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런 다른 후속 조치를 다 해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승편이 있으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 예약을 전부 다 변경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날 못 가시는 경우라면 호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치. 이런 부분까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감정 노동을 넘어서 다른 그런 부분까지도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책임감 끝까지 했던 경험들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상직원으로 근무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유니폼도 입고 근무하고 공항이라는 곳에 설레면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특정 지상 직원 또는 특정 조업사의 경우에는 직원 티켓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던데 또 추가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약간 직무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공 분야의 올라운더가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승무원과는 다르게 승진을 할 경우 관리자나 임원급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에요. 사실 저는 되게 좀 일회적으로 조금 잠시 근무하는 이런 생각들도 사실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근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산이 있다라는 거 저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꽤 큰 기업이래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소속됐던 스위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해외에 또 지점이 본사가 있고 여러 전 세계 지점들이 있어서
좀 나중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험까지 있나요? 실제 저희 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포트 재팬으로 파견을 가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지상 직원의 월급을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딱 기대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신입의 경우에는 200 전, 후 200 전, 후. 전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일을 많이 하면 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추가 어떤 얼마나 근무를 했냐라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회사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급여 체계라든지 뭐 직급 체계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다 회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듣기로는 그 제주도 감귤 조금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더 외국계 조업사라든지 자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다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국내 LCC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자회사의 경우에는 승무원이랑 기본급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티켓이나 이런 부분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근무지가 제주공항이 그렇게 힘들고 해로 헬이라고 하던데, 근무하기 있어 최악의 공항이, 자 그럼 제주공항이라 친다면 최고로 좋은 곳은 어디이고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제가 인천공항에서만 근무를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은 저는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동선도 짧고 좀 게이트도 좀 멀지 않고 김해도 그렇고. 어때요? 저는 근무를 해본 입장에서 일단 우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게이트가 리모트예요. 최악이야. 김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약간 조금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맞아, 그 여자 직원분들 패딩 입고 확 떨면서 있잖아. 그게 너무 마음 아플 때가 많거든요. 가끔 저보고 테디쌤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반가워 이러면서. 그렇구나. 오케이, 인천공항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제가 비행하면서도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그 11시 그 시간 못 지키면 인천공항으로 쭉 가가지고 정말 멍멍 고생하다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근무하면서 힘든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컬퓨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동적이고 또 제약이 조금 덜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의 상황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 직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 뭐 자격증이나 스펙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지상직 스펙이라고 하면 일단 1순위가 제 생각엔 어학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서비스나 그런 업무 경험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많이 CRS 그리고 DCS 같은 뭐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시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수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업무적인 이해를 늘릴 수가 있고 네.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예약거나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게 아니라면 솔직히 항공사들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그쵸. 다르고 네. 재교육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합격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딱 보통 한 번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어필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상직의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지원을 하시는 그쵸. 분들도 많고 음. 정말 황당했던 경우는 자기 비행기 타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상 직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직무예요.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일단은 이 직무를 정말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인지를 증명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하는 데 있어서 동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힘든데 쉽게 그만두지 않을 사람인지를 설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지원자도 너무 많고 스펙 좋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접으로 갈리게 되는 경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얼마 전 뭐 조업사에 지상 직원 뽑는데 서류가 10,000명 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저 솔직히 진짜 너무 놀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조언하면서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조언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만 부합하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직의 업무가 너무 강하다, 급여가 너무 적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과 맞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뭐 경험해볼 만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직장을 최종 목적으로 삼기에 뭐 좋다 나쁘다 하긴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또 하나의 커리어 스펙으로 쌓고 가는 거 저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이제 뭐 승무원도 그렇고요, 지상 직원도 그렇고 허들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쟁률도 너무 높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그 합격의 맛을 보고 그러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잘 맞다면 높은 위치까지 임원 차장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준비를 알고 시작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저희 소중한 게스트 학생까지 모시고요. 우선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 두 남자가 하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